저런 상황이 되면 진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을 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그런 일들이지만 살다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좀 겪게 된다면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가 생긴다고 하면 저도 좀 당황스럽고 막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생한 법률 정보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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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설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두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사연이요. 이혼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이혼 협의를 했는데 네.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전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육권 변경이란 이혼 당시 한쪽에 주어졌던 양육권을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미 형성된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양육권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재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게 됐다거나 네. 재혼 상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어. 재혼으로 아이의 감정 상태가 불안해지는 등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부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대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만 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연 속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증거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고 확인된 자녀의 의사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못하거나 부모 일방의 의사에 중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의사 표현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고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절차가.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혼 뒤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만나다가 이 양육권자인 엄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 이혼 후에 면접 교섭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로 두 번째 사연과 같이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네. 반대로 비양육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배제를 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비양육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양육권자가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자녀와 아빠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만남을 미루는 것을 확인할 수 이게 너무 있는데 화났어요. 이것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요? 이 양육권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많이 보곤 했지만 네. 이런 단어는 처음 듣는 것 저도요.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은 양육자가 네.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연락이나 소통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데요. 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질병으로 구분하고 오. 질병 코드를 부여할 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확립된 이론입니다. 이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투영해서 자녀가 그 감정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 초기에는 원만하게 자녀가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부터 자녀가 양육자의 눈치를 보면서 예.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쵸. 아이도 양육권자에게 있고 만남도 전화도 한정적이고 또 아이에게 막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조차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깎아내리기를 강요하기 네. 때문에 자녀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노출된 자녀들은 양육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자녀가 외형상 면접 교섭을 거부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따돌림 증후군 자체가 단순한 면접 교섭권 방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녀를 지배하고 비양육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참 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한 부모도 그렇고 아이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참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부모 입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법원이 가사조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들이 가족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겪는 자녀들은 혼자 있을 때, 네. 아빠랑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아빠, 엄마랑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자해 의사나 복리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태료를 받아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한계인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의 집행을 하면 되지만 네. 아이는 솔로몬 재판처럼 반반씩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과태료 재판을 재차 신청하거나 아니면 부모 따돌림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시도하거나 시범 면접 교섭을 구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자는 자신이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가 거부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때문에 법원의 가사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만 제대로 확인해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 따돌림이 아닌 실제로 아이가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던가 네. 아니면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자에게서 아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전력이 있어서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때에만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면접 교섭할 때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로서 네. 제한 또는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보다 면접 교섭을 실행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처한 상황들이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할 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셔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면접 교섭하셔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역시 정해진 날에 면접 교섭에 응하셔야 하고 네.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응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체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면접 교섭 과정에서 비양육자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면 단절이 아니라 연결하고 소통하고 치유하는 것이 자녀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면접교섭권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건 아이의 복리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른들의 욕심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똑똑한 법률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법률 정보 알려주신 김한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사람들의 발길이